전 시간에 한 거 중에서요, 거기 151쪽에 그 짚고가기 문제 1번에 4번에서 여러분들이 그 빌려주다를 질문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혹시나 하고 이 사전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빌려주다가 한 단어네요. 국어사전에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용은 보조용으로 보지 마시고 빌려주었다를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에 빌려주었다는 한 단어로, 빌려주었다는 한 단어로 등장을 하고, 그러므로 빌려주었다 서술어구, 한 단어가 서술어예요. 아까 우리가 본용은 보조용으로 봤는데, 즉 본용은 보조용이 아니기 때문에 띄었으면 안 돼요. 이건 붙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려주었다가 한 단어고, 여기서는 이제 철수가 있더니 관형절로 안긴 문장인 건 관계가 없는데, 그 빌려주다의 경우에는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로, 그래서 빌려주다를 붙였으기 바랍니다. 자, 그거 수정하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155쪽에 먼저 사동과 피동부터 공부를 하겠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사동문이라는 말 뜻을 이해하고 피동문이라는 말 뜻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지, 문장이 어떻게 써 있는가 하는 그 형태를 보고 사동, 피동이라고 말하는 건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방금도 빌려주다가 원래 본용은 보조문인데 사전에 우리가 이걸 계속 빌려주다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아예 한 단어로 이렇게 붙여서 등재를 해버리면, 사실 그런 단어들은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거든. 그런 것처럼 이 언어라는 것은 원칙을 즉 알되 어떤 형태가, 예를 들어 사동문의 형태는 이런 형태다라고 하더라도 그 형태는 많이 보이는 형태지 결코 그렇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동문은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문장을 사동이라고 하는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사동문은요, 이게 한자로는 이렇게 시킬 사자를 써요. 이 사람 인변이 빠지면 이건 관리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이라고 해서 이 관리 리자인데요, 여기에 사람 인변이 붙으면 시킬 사자고 또 사신을 말하는 사자도 됩니다. 그러면 동작을 뭐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죠. 동작을 시키는 문장이란 얘기야. 누가 누구에게? 주어가 X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다라고 해석이 되면, 직접 시키다라는 말을 써도 사동이지만 의미상 그런 동작을 시켰다는 의미가 되면 이걸 사동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동과 달리 주어가 직접 하면 뭐라고 불러요? 그걸 주동문이라고 불러요. 그죠? 주어가 직접 하면 뭐라고 불러요? 주동문이다라고 불러요. 그때는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해했어요? 그 다음 피동문이라는 것은 이 당할 피자를 써요. 그러니까 동작에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어떤 동작에 당하다. 그래서 당하다라는 이 서술어가 직접 오면 피동이고, 이 서술어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의미상 주어가 어떤 동작에 당했을 때, 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피동문이라고 불러요. 자,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은, 즉 주어가 어떤 동작에 당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느냐? 아까 주어가 동작을 하면 사동의 반대는 주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능동이라는 표현은 바로 피동에 상대되는 개념일 뿐이죠. 그러면 선생님,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걸 주동이라고 합니까? 능동이라고 합니까? 그건 질문할 수가 없죠. 왜? 주동이나 능동이라는 말은 뭐의 상대적인 말이라고? 사동이나 피동에 상대되는 말인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사동문을 만들어봐라, 피동문을 만들어봐라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문장에 사동문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그 문장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주동이라고 보면 되고, 그 문장에 피동문을 만들어봐라 그럼 그 문장을 뭐라고 보면 돼? 능동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또 어떤 문장을 사동문의 문장을 준 다음에 이걸 질문을 할 때면 주동문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될 거고, 피동문을 준 다음에는 능동문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묻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 사동이나 피동이 어떤 의미라는 걸 알았으니까